안녕하세요. 大家好. 진짜 중국어 HSK 선생님 진준입니다. 어느덧 2018년 시험도 세 번째 시험 3월 시험으로 눈앞에 다가왔네요. 여러분 준비는 잘 되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HSK 4급 독해 부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에 갔을 때 시간을 더 단축하고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지 스킬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항상 먼저 기본기에 충실을 해야지 무엇인가를 빨리빨리 힌트를 찾아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기본기를 다지기를 한번 되짚어 볼 거고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 저랑 함께 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시험에서 보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빠른 시간 내에 더 시간을 단축하고 더 적은 작업으로서 문제를 정확하게 풀지 한번 연습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으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시험에서 우리 HSK 4급 독해에서 HSK 4급 독해 문제 풀이에서 제일 첫 번째 파트는 항상 이렇게 보기 단어를 주어 그 다음에 이 단어 가운데서 정확한 단어를 골라서 빈자리를 채워 넣으세요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나와 있는 부분 어디부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단어 부분부터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단어를 볼 때 선생님들이 항상 강조를 할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읽히며 뜻이 무엇인지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문장 속에서 어떤 위치에 쓰일지 혹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단어인지까지 함께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지 내가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쉽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이런 순서로 지금 읽게 될 거예요. 첫 번째, 讨厌. 두 번째, 丰富. 세 번째, 流利. 네 번째, 坚持. 이 단어는 항상 예문의 단어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삭제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适应. 마지막, 因此.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단어를 만약 내가 사전에 시험을 보기 전에 단어의 뜻을 외웠다면 讨厌, 싫어한다. 丰富, 풍부하다, 많다. 流利, 유창하다, 막힘없다. 适应, 어떤 것에 적응하다. 마지막, 因此, 뭐 때문에 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우리 문장 속에서 내가 방금 얘기했던 것과 같이 뜻만 외워선 될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讨厌이란 얘기는 어떤 것을 싫어한다 혹은 무엇을 하는 걸 싫어한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는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동사입니다. 싫어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그냥 어떤 명사를 넣어줄 수도 있겠고요. 혹은 어떻게 하는 걸 싫어한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丰富라는 단어는 풍부하다, 많다이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보통 이 앞에다가 非常, 很과 같은 단어를 넣어서 매우 풍부합니다, 매우 많습니다 라는 구조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流利라는 단어도 역시 어떤 말을 하거나 무엇을 외웠는데 물이 흐르듯이 순조로웠습니다. 즉 막힘없었습니다. 유창하다라는 얘기로 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단어 자체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다. 네 번째 건너뛰겠고요. 다섯 번째, 适应이란 단어는 적응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적응하다라는 얘기는 보통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일 수도 있겠지만 뒤에 부분에 환경이거나 또 그곳에 있는 문화거나 등등에 대해서 내가 처음 갔을 때는 불편했지만 점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혹은 나중에는 그것에 적응을 했다라는 표현으로 适应으로 쓰이는 거, 얘는 동사 뒤에 이런 목적으로 넣을 수 있다 라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해두기. 마지막, 因此란 단어는 뭐였습니까? 두 문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문장을 어떻게 이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접착제와도 같은 역할,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因此라는 단어는 두 문장이 있다면 어디에 쓰이는 거다? 앞부분이 아니라 두 번째 절반이 시작되는 이 부분에 쓰임으로써 A, 因此, B라고 했을 때는 A 하기 때문에 그래서 B 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접속사였습니다. 위치만 정확하게 하면요. 보기에서 훨씬 단축되어서 우리가 문장을 볼 때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해 두었을 때 제일 첫 번째 문제와 같은 경우는요. 밑에 있는 두 번째 문장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일단 뭔가를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非常이라는 단어는 뭐였습니까? 매우, 아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非常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이 단어 뒤에는 보통 어떤 단어들이 붙어줬다? 그렇죠. 아주 어떻다라는 형용사거나 혹은 매우 좋아한다, 매우 싫어한다, 매우 감동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감정에 관련한 동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뒷부분을 일단 볼게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형용사거나 감정 동사의 후보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앞부분에서 讨厌이 있었고요. 丰富가 있었고요. 流利가 있었고요. 뒷부분에 이 F는 고려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여기에서 뒷부분을 보았을 때
甜的菜면 달콤한 요리, 단맛의 요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먹다였기 때문에 단 것을 먹는 걸 어찌한다라는 표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뜻을 살짝 따져봤을 때 유창하다거나 풍부하다는 아니고요. 단 걸 먹는 걸 싫어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갈 필요가 없이 윗부분과 요 문장의 구조만 정확하게 봤을 때 충분히 정답을 가려낼 수 있는 것 때문에 이 문장에서 정답은 讨厌, 즉 이 사람은 매우 싫어합니다. 단 걸 먹는 걸 싫어합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非常이란 단어는 매우 아주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이 단어 뒤에는 형용사거나 감정동사가 온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윗부분에서 찾았더니 讨厌이란 단어가 이 문장에서 뜻과 부합이 된다. 매우 싫어한다. 어떤 걸? 단 걸 먹는 걸 싫어한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아까 위에서 쭉 한번 단어들을 우리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문제에서의 빈자리를 한번 따져볼게요. 이 빈자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냐면 취라는 단어가 내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동사예요. 간다라는 얘기구나. 갔다 뒤에 부분의 명사. 떠라는 글자를 기준해서 뒤에 부분의 명사가 나와 있구나. 가다 어디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건 이 명사의 수식어다. 너 틀렸습니다. 왜? 뜻도 우리가 성립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취라는 단어는 가다. 뒤에 부분에 나와 있는 명사 문화와 생활입니다. 문화와 생활을 가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사와 이어주는 동사는 취라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어디에? 그렇죠. 필요한 부분이겠죠. 때문에 얘는 동사 자리입니다. 문화와 생활을 어찌하다라는 얘기가 필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도 동사가 있고 뒤에도 동사가 있고 이 문장이 이상한 문장 비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문법 설명을 하면서 기본 구조를 따져봤을 때 주, 술, 목이라는 구조로서 동사가 하나씩만 들어가는 문장도 있겠지만 이런 문장도 있었잖아요. 똑같은 주어가 행동을 여러 개 하는 문장. 그래서 연달아서 행동이 나온다. 중국어로는 연동문. 물론 각각 목적어를 붙일 수도 있겠지만 생략될 때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취라는 동사 뒤에 바로 또 다른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라는 표현이 생략이 된 그냥 연동문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동사가 넣을 수가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윗부분에서 아까 우리가 쭉 한번 미리 읽어봤던 부분에서 앞에서는 讨厌이라는 단어를 써줬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동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流利거나 丰富는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 취라는 단어 뒤에 붙여줘야 될 동사는 이 부분에 있네요. 하나밖에 안 남았네. 아까 适应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적응하다. 그러면 이 단어와 동사와 뒤에 부분에 있는 목적어가 하나의 표현으로 이어질 수 있냐? 그렇죠. 문화와 생활에 적응하다. 들어봤네요. 때문에 이 문장의 정답은 适应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마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앞에 부분부터 다 해석하고 읽어보지 않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딘가로 가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어딘가로 가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이런 문장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내일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我明天去图书馆学习汉语 이와 같이. 근데 도서관에 간다는 얘기를 생각해 주었다. 그냥 나는 중국어 공부하러 가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딘가로 가서 이곳의 문화와 생활에 적응한다라는 표현이 필요한 문제였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런 빈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시험에서 나왔다면 단어가 아무리 어렵게 나올지라도 정말 이거는 완전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힌트 때문에 중국어의 구조,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문장을 판단했을 때 동사 뒤에는 물론 목적어가 올 때도 있겠지만 동사, 행동, 수러 이런 단어 뒤에는 또 어떤 문장 성분이 올 수 있냐? 뜨와 같은 단어 조사를 넣어줬을 때는 이 붙은 뒷부분에 바로 이 행동에 대한 보충 설명. 무슨 설명? 정도 보호, 보호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기초 수업 때 이런 걸 합니다. 또 吃得很慢玩得很高兴먹었는데 어떻게 매우 느렸다. 추가적인 그 행동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玩得很高兴 논다, 놀았다, 매우 즐거웠습니다. 즐겁게 놀았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 구조를 한번 볼까요? 앞에 부분에는 말을 하다라는 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说得很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덩어리 한 전체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한 꾸며주는 말,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 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단어 가운데서 很이라는 매우라는 단어랑 같이 쓰일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어떤 거? 그렇죠. 流利. 무슨 뜻이었죠? 유창하다.
그러면 很流利 하면요 매우 유창하다라는 말이 되고요. 앞에 부분에 있는 说는 말하다라는 동사였기 때문에 즉 이 말하는 행동이 보충 설명해줬을 때 어땠다? 매우 유창했다. 한 덩어리로서는 그냥 말을 매우 잘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서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我觉得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느끼기에는 누가 그는 외국어를 함에 있어서 외국어가 어떻다? 매우 유창하다. 근데 매우 유창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주었다? 유창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줬다? 행동에다가 정도 보호가 필요할 때 뜨어가 쓰인다. 유창하다라는 단어를 넣어주었다.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유창하게 한다. 한 덩어리 전제가 잘한다 말을 유창하게 한다. 때문에 이 덩어리가 동사 바로 뒤에 들어가는 뜨어가 이끌어내는 정도 보호가 들어갈 수 있다. 어떤 단어다? C. 그렇죠. 요창, 레올리. 말을 하는데 막힘없이 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의 문제를 풀 때는요. 윗부분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보면서 그 단어의 뜻뿐만 아니라 밑에 부분에서 얘가 어떻게 사용이 되어야 될지 앞과 혹은 뒷부분에 어떤 말이 오는 게 어울릴지를 생각하면서 풀어주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를 한번 볼게요. 시험에서 HSK 4급 독해에서는요. 우리 두 번째 파트는 항상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냐? A, B, C와 같이 짤막짤막한 문장을 주고요. 이 문장들이 하나의 전체적인 완전한 문장으로 어떤 순서로 이어져야지 정확한 문장인지를 판단해보라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A, B, C인지 A, C, B인지 C, A, B인지 그 순서를 한번 바로 잡아보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 다행인 게 우리가 이런 문제가 10개가 출제가 된다면 그 가운데서 반 혹은 반 이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힌트를 크게 정의하자면 어떤 힌트들이 있냐면 첫 번째, 대명사 힌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명사들은 보통 이것, 저것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그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서 한번 얘기한 단어들이 대명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로 대체해 주기 때문에 대명사가 주어거나 주체로 나와 있는 문장은 제일 첫 문장일 경우가 거의 드물다. 두 번째,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냐? 접속사. 접속사는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두 문장이 있습니다. 이어줘야 되는데 그냥 이어줄 수 없기 때문에 접착체를 발라줍니다. 그러면 앞문장과 뒷문장이 어떤 관계로 이어지는 접속사가 붙어야 되는지 예를 든다면 虽然이 한 문장에서 보이고요. 但是가 한 문장에서 보입니다. 비록 하지만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虽然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앞문장, 但是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뒷문장 이어줘야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접속사로부터 또 문장을 풀 때 뭔가 힌트를 얻어서 훨씬 더 빨리 단축을 할 수 있다, 시간을. 마지막으로 또 어떠한 힌트를 이 문장에서 얻을 수가 있냐면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풀 때 만약 이 접속사거나 대명사에 대한 얘기를 잘 모르겠다. 단 나는 문제를 대신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축을 기억하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횡축, 하나는 종축. 저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자, 횡축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순서냐? 과거에서 앞으로 미래로 나가는 순서 혹은 또 원인부터 결과로 가는 순서. 그러면 이 축은 뭐냐? 대소라고 해서 큰 개념부터 작은 개념에 이르는 순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물론 한국어로 그냥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국어를 놓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한국어 우리는 어미조사가 되게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어미조사를 어떻게 붙여도 이 문장이 다 한 문장으로 매끄럽게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항상 어떤 순서를 많이 지켜준다? 종축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순서, 또 어떻게 원인에서 결과로 발전하는 그 순서. 그 다음에 내리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큰 개념에서 더 세부하게 자세한 개념으로 가는 그 순서. 요것을 지켜준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큰 혼동이거나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걸 요 문제에다가 한번 접합시켜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에서 어떤 대명사를 먼저 볼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이런 단어가 보입니다. 또 이 대명사에 해당하는 명사가 만약 앞에 부분에 나와 있다 그러면 사람에 관한 대명사이기 때문에 인물 단어가 다른 문장에서 보여야 되잖아요. 너무 다행히게도 C라는 문장에서 이런 인물 단어가 있습니다. 펑요라는 단어는 친구를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조금만 자세히 이 문장을 조금 봤더니
나는 학교에서 알게 되었다. 새로운 친구. 아, 이 친구를 뒷부분 문장에서 언급을 하면서 그 사람이, 걔가, 그는, 그녀는 이렇게 대명사로 대체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친구라는 이 단어가 나와 있는 문장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라는 이 문장보다 앞부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A의 순서가 지금 확정이 되는 게 우리가 확실하게 해줄 게 좀 뭔가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C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并且는 그리고, 마치 and, 和, 그 다음에 이런 표현과 같이 쓰이는 하나의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과도를 하는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经常, 자주. 그 다음에 帮忙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합동사 한 단어였잖아요. 근데 이합동사이기 때문에 떨어져서 쓰인 겁니다. 즉, 帮忙은 돕다인데 帮我的忙은 나를 도와주다. 그러면 누가 나를 도와주었을까요? 앞에 부분에 있는 주어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어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건 일단 이 문장이 제일 앞쪽 문장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앞에 쓰인 문장 속에서 이 주어랑 같은 주어이기 때문에 생략했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때문에 얘도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아니다. 얘도 제일 첫 번째 문장이 아니다.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도 지금 C라는 문장이 제일 첫 번째 문장이겠죠. 그 다음에 C라는 문장을 제일 첫 번째 문장을 썼습니다. 그럼 바로 B로 이어질지 바로 첫 번째 A로 이어질지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서는 이 주어가 앞에 부분에 문장이 있는 주어랑 같은 거기 때문에 생략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볼까요? C 문장에서 我在学校认识了一个新朋友. 나는 알았다. 새로운 친구를. 뒤에 부분에 만약 바로 얘가 이어졌다면 똑같은 주어 나여야지 주어가 생략되었겠죠. 누가 누구를 도와준다는 얘기를 할 때.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도와줬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알았습니다. 나는 나를 도와줬습니다. 말이 매끄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이 C 한 다음에 어디로부터 가면 됩니까? C, B, A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어지는 거죠? 나는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알았습니다. 이 친구, 그 사람이 나한테 남겨주었습니다. 깊은 인상을. 그리고 그 사람이 똑같은 주어가 나를 매우 많이 도와줍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대명사에서 힌트를 얻었고요. 문제를 풀다가 봤을 때 여기에서는 주어가 모자른데 같은 주어기 때문에 생략이 되었다. 그래서 어떤 바로 A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C를 얘기한 다음에 그 사람은 나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으며 얘가 나를 도와준다라는 문장으로 이어지 맞는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일단 먼저 열심히 한번 살펴볼까요? 这样이란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일 수가 있냐면 자, 这样이란 단어가 문장 속에서 나왔을 때 이 단어가 이렇게 쓰이고 그냥 뒤에 이어줄 때도 있고요. 또 어떻게 쓸 때가 있냐? 이렇게 쓸 때도 있습니다. 这样的라고 쓸 때가 있습니다. 두 개 조금 달라요. 这样的 뒤에 명사를 넣었을 때 이럴 때는 这样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무엇이라는 이 명사의 수식어밖에 안 되지만 뒤에는 뜨가 없이 바로 这样이라고 문장의 제일 앞쪽 부분에 나와 있다. 그러면 이 这样은요. 이렇게 하다라는 표현에 대한 행동에 대한 대명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부분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뒷문장을 이어서 얘기를 할 때 这样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에서 봅시다. 지금 这样的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这样으로 나와 있습니다. 这样 하고 나서 可以节约水 물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면 물을 절약하는 행동이 앞에 부분에서 언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A 문장은 역시 첫 번째 문장이 아니다. 힌트를 저기에서 찾습니다. C 문장 볼까요? 比如 기억해야죠. 무슨 말이었습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장이 매끄럽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문장을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항상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대체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자세한 것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거란 말이죠. 때문에 이 문장과 같은 경우 어떤 문장이 당연히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될까요? 그렇지. B라는 문장이 다시 당연히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을 필요가 없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어렸을 때로부터 인가에 마땅히 해야 됩니다.
양청 길러야 됩니다. 습관. 무슨 습관을 길러야 됩니까? 환경을 보호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즉, 환경을 보호하는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냐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문장,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진행이 돼야 될 문장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할 때? 설거지를 할 때, 시와는 사발을 씻다이기 때문에 설거지를 할 때 관, 닫다, 꺼버리다, 물, 꺼버리다. 이러한 행동은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정답은 때문에 B, C, A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这样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이란 뜻이기 때문에 앞에는 행동에 관한 얘기가 언급이 되어야 되므로 얘는 첫 문장이 아니다. C에서는 B로는 예를 들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란 뜻이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는 큰 개념이 있어야 된다. 요거는 첫 번째 문장이 아니다. 고로 B를 바로 제일 첫 문장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서 뒤로 갔더니 어떠한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냐. 예를 들면 물을 끄는 거. 이 물을 끄는 행동은 이런 것은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힌트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보다 보면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횡축, 종축 이런 얘기가 잘 보일 거예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这一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这一天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아무 문장 혹은 문장 속에서 아무런 시간에 대한 언급을 해주지 않았다면 첫 문장에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지금 다른 문장에서 이 단어로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이 나와 있는지 없는지를 봤더니 여기 이런 날짜가 하나 나와 있네요. 4월 23일 하면요 4월 23일입니다. 때문에 이 구체적인 날짜를 먼저 얘기해 줘야지 나중에 문장에서는 이날, 그날, 그 하루라는 표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다 그러면 먼저 이 날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뒤로 가면서 그날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볼까요? 요 단어를 읽어보겠습니다. 목적이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무디라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 글자가 우리가 조사로 쓰이는 뜨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뜨라는 뒤에 여기에는 명사 그리고 요 뒤에는 이 단어가 명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무디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의 통째로 한 단어에다 목적이었다는 뜻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럼 목적은 就是입니다. 목적은 뭡니까?鼓励, 격려한다, 힘을 준다, 大家阅读, 독해 혹은 독서 이거예요. 즉, 무디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독서하는 걸 격려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독서를 격려하는 행동이 먼저 역시 언급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 행동의 목적은 어떻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잖아요. 왜? 이걸 하는 원인은 이겁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뒤로 가서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마찬가지로 무디라는 단어 앞에는 어떻게 하는 행동입니다. 어떤 일입니다. 이런 게 언급이 된 다음에 이것의 목적은 무엇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역시 바로 첫 문장이 바로 보이네요. C라는 문장이 아닐까요? 매년 4월 23일은 세계 독서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 활동을 진행하는 것의 목적은 뭡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독서를 하는 것에 힘을 주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걸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답은 C, A, B로 가야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这一天이라는 단어는 이날, 이 하루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다른 문장에서 구체적인 날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첫 문장이 아니고 이 단어로부터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뒷부분에서 이 하루는 이라는 표현을 해주면서 这一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 다음 부분에서 B에서 단어를 봤는데 무디란 단어가 있습니다. 무디는요 목적이란 뜻이었습니다. 때문에 목적은 이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의 목적이냐? 그 앞에 부분에 이러한 행동, 이러한 일을 진행한다라고 해야지 이것의 목적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C가 첫 문장이다. 자연스럽게 흘러감을 봤더니 이날은 독서일입니다. 요 하루는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활동의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장, 今天早上 오늘 아침에, 오늘 오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을 했냐? 오늘 아침에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等了很长时间, 자 기다렸습니다.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행동이 나와 있냐? 만났습니다. 부딪혔습니다. 이거예요. 예, C에서 보겠습니다. 위시라는 단어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그리하여 첫 번째 문장은 아니네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의 동사를 역시 봤더니 같이 기다렸습니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문장의 흐름을 따져봤을 때 일단 여기에서 C라는 문장은 제일 첫 문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A랑 B에서 우리가 첫 번째 문장을 가려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서 하나는 오늘 아침에 나는 어떤 길에서 어떤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 이 아이를 발견한 다음에 기다렸다, 만났다, 혹은 기다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아니면 뒤집어서 기다리다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되었다. 아까 얘기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문장을 배열할 때는 언제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그 과정이 어땠으며 나중에는 어떻게 끝났다라는 흐름에 따라서 문장을 판단하자 그랬습니다. 때문에 오늘 아침에 나는 어디로 가는 길에 누군가를 발견했습니다 라는 문장이 제일 첫 번째 문장으로 와야 되겠죠. 그럼 요걸 자세히 한번 더 볼게요. 今天早上 오늘 오전에 我在路边 나는 길가에서 发现 발견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울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울고 있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가 무슨 일인지 같이 어떤 일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나랑 이 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대명사로서 얘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다. 함께 어머니를, 즉 그 아이의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라는 그 다음에 바로 순서로 나올 수 있는 행동이 기다렸는데 어떻게 한두 시간 기다린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드디어 걔의 엄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침에 발견했어요. 같이 기다렸어요. 기다린 결과 이 사람이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같이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장의 정답은 A, C, B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만났어요.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엄마를 찾았어요. 라는 흐름으로 따라서 문제가 진행이 돼야 된다. 네, 이상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을 한번 다 같이 문제를 풀어보았고요. HSK 4급 독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는 단어의 성질과 단어의 용법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기,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힌트를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한 시간의 흐름이거나 또한 원인 결과의 관계이거나 또한 큰 개념에서 작은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배열하지 않아야 될지라는 생각을 해주면서 문제를 푼다면 더 높은 정확도와 그리고 더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2018년 3월 시험도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면서 여기에서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연구하고 항상 공부하는 진짜 HSK 중국어 선생님 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